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왕소금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일단은 왕소금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예지몽이라는 장르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난 예지몽 장르가 좋아, 싫어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각각 나뉠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예지몽도 그냥 단순 예지몽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이 예지몽 때문에 정말 큰일이 벌어졌던 예지몽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귀신을 목격을 안 하셨던 것도 아닌 분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왕소금님. 신기하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왕소금님, 네네. 반갑습니다. 네, 그 닉네임만 보더라도 일단은 네. 주변의 귀신들이 싹 사라질 것 같은, 가까이도 못 올 것 네.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런 의도로 짓게 됐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소금님, 네. 어릴 적부터 좀 이상한 경험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그 중에 예지몽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고요. 맞습니다. 네,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는 이야기 속에서 한번 들어보겠지만, 네네. 한번 천천히 편안하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출발을 해볼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왕소금이죠. 사실 이게 여러 가지 키워드가 많았었는데, 예.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해야 할까 처음에 고민을 하다가, 일단 제가 귀신을 보기 시작한 거는 5살 때부터였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네.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요. 이게 어릴 적 처음 봤을 때부터 시작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죠. 네네. 제가 거의 10대에서 한 20대 중후반까지는 좀 명확한 귀신들을 보기 시작했고,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좀 그거를 안 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예. 그게 이제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네네. 그래서 일단 5살로 돌아가서 얘기를 드리자면, 작은 방에서 제가 오빠랑 같이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갑자기 이런 인기척에 눈을 뜨게 되는데, 이게 작은 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창문이 하나도 없는 방이었어요. 낮에도 이게 해가 들지 않다 보니까 이런 사각지대라고 해야 되나요? 그 사각지대에 되게 어두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약간 인기척에 눈을 뜨면서 머리맡 구석 쪽에 어떤 사람이 서 있는 걸 보게 돼요, 제가. 그냥 그게 평범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었던 게 예. 그냥 천장에 머리가 닿였어요. 천장에 머리가 닿였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허리를 구부정하게 구부린 채로 머리가 천장에 닿이고 있었고, 그리고 얼굴이 딱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거든요. 정면을 응시한 채로 그냥 그 눈만 이렇게 내려 까는 느낌 아시죠? 눈을 이렇게 거의 10분의 8할 정도는 흰자가 보일 정도로 저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바닥에 완전 누워있는 상태로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너무 어린 나이에 그게 너무 무서웠던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그냥 이불 속에 숨게 됐어요. 그냥. 그래서 온몸을 이렇게 새우처럼 이렇게 구부리고 이불 정중앙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일단 옆에는 오빠가 있었기 때문에 오빠를 깨워야겠다. 그래서 오빠를 막 흔들었는데 전혀 미동조차 없는 거예요, 오빠가.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막 긴장은 되고 막 미치겠는데 갑자기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발자국이 엄청 느릿하게 약간 그 젖은 발이 장판에서 떨어지는 소리 아시죠? 쩍쩍 소리 나는 거. 그런 소리가 점점 제 귀에 가까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한테 다가오는구나를 느끼는 순간 이불을 이렇게 들쳐지는 공기가 딱 느껴지죠. 입을 탁 들추면은 어느 곳에서 이렇게 이불을 들추는 바람이 싹 들어오잖아요. 근데 발밑에서 그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형체가 처음에 긴 머리였고 이게 새하얗다 못해서 파란 얼굴에다가 약간 웃고 있었어요. 빨간 립스틱을 한 입술에 그 빨간 손톱을 한 여자였거든요. 근데 그게 이불을 들출 때 그 빨간 손톱이 하나씩 걷어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막 소리를 쳤거든요. 근데 그 소리가 전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온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는데 소리는 나오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그 귀신이 킥킥킥킥 거리면서 막 크게 웃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재밌다는 듯이.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온몸을 꾸긴 채로 막 덜덜덜 떨고 있는데 얘가 너무 재밌었나 봐요. 약간 양몰이 하듯이 아래쪽, 뭐 위쪽, 왼쪽, 오른쪽을 막 돌아다니면서 이불을 막 들쳐가지고 제 발밑을 그 긴 손톱으로 이렇게 긁는 거 있잖아요. 사라라락. 팔도 스르륵 하고 막 머리카락도 막 이렇게 만지는 거죠. 그래서 너무 소름 끼치고 막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덜덜덜 떠는데 오빠는 미동도 없지, 막 소리는 안 나오지, 미쳐버릴 것 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한참 그러고 있다가 큰 소리로 우는데 소리도 안 났었어요, 진짜. 목 놓아서 우는 정도였거든요, 진짜. 식은땀 줄줄 흐르고 막 살려달라고 막 진짜 오만 신에게도 빌 정도로 그러고 긴장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숨조차 쉬지 않고 미동도 없던 오빠가 숨이 다시 이제 사람이 되살아나는 것 마냥 컥 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딱 깨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진짜 저랑 그 귀신 둘밖에 없는 그런 공간으로만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오빠가 그 숨을 딱 내뱉는 순간 갑자기 조용했던 그 소리들이 주변에 소음들이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웅성웅성대고 새소리도 나고 막 차소리도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절하는 딱 직전에 그래서 오빠 하는데 목소리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 지금 일어난 거야. 지금 저기 귀신이 있는데 딱 가르쳤는데 귀신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저의 첫 귀신의 첫 경험이었습니다. 야, 센데 뭐 이거? 처음 경험하신 거 치고는? 맞아요. 너무 기괴했었고 귀신이라고 확신을 했던 게 약간 그 당시에는 그런 단어조차 몰랐었는데 그렇죠, 어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구척 귀신 마냥 정말 정말 컸었어요. 집도 약간 층고가 높은 집이기도 했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허리를 구부정하게 있고 머리가 천장에 닿을 만큼이었으니까. 야, 그러면 그 이후에 또 어땠어요? 이제 그때가 시작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거기서 한 1, 2년 정도 좀 더 살다가 이사를 하게 돼요. 근데 또 이사를 가서 또 이제 뭔가 예지몽을 꾸면서 사건이 또 한번 크게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한 6살쯤 다시 이사를 하게 됐는데 거기가 이제 골목에 똑같은 형태로 주택들이 이렇게 밀집되는 그런 주택 단지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저희 가족들이. 근데 그런 모양들이 너무 다 똑같다 보니까 여긴 어떤 사람들이 살까 너무 어린 마음에 너무 궁금하다 보니까 그냥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인사도 하고 저 이사 왔어요 막 이러고 초대하지 않아도 막 놀러 가서 밥도 얻어먹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또래 친구들도 사귀게 되고 어른들하고도 뭐 친해지게 되고 막 이랬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저희 옆집에 사는 그 초등학교 고학년 오빠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참 예뻐해주고 막 자전거도 가르쳐주고 태워주고 이랬던 되게 친절했던 오빠였는데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그 오빠가 저희랑 어울리지도 않고 밖을 전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동네 친구들하고 막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막 벨 누르고 오빠 우리 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어머니께서 벨로 하는 말씀이 우리 지금 애기 없다. 그냥 너네들끼리 놀아라. 항상 이러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이제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옆집 오빠 다른 데로 이사 갔어? 우리가 물어보는데 항상 없다 그래. 막 이렇게 물어봤더니 엄마가 이제는 그 집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린 마음에 이제 엄마가 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럼 가보다 이렇게 하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하루는 꿈을 꾸게 되는데 제가 그 오빠네 집을 어른들 몰래 찾아가게 되거든요, 꿈에서. 그래서 현관문을 열고 거실에 들어갔고 여러 방들 중에서 방문 틈으로 새빨갛게 불빛이 이렇게 새어나오는 방 한 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으로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는데 이게 약간 한복 같은 차림의 어떤 여자분이 아줌마 같았어요. 그래서 여자분이 바닥에 누워있는데 오빠한테 중얼중얼 주문을 외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오빠의 모습이 온몸이 벗겨져 있는데 그 바늘이 막 꽂혀 있었어요. 온몸에 바늘이 꽂혀 있고 그 바늘이 꽂힌 틈틈마다 피가 이렇게 새어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 마음에 이게 오빠를 구해주고는 싶고 막 괴롭히는 것 같으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오빠한테 왜 그러냐, 무슨 짓이냐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게 돼요, 꿈에서. 그 아줌마를 향해서. 근데 그 아주머니가 저를 노려보면서 죽여버리기 전에 꺼지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너무 어린 마음에 꿈인데도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쳐서 저희 집으로 이제 도망을 오는데 그때 제가 꿈에서 깨게 되는데 이게 새벽인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아침까지 이렇게 뜬 눈으로 기다리다가 엄마한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랬더니 엄마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막 혼자 약간 갸우뚱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제 그 시대에는 동네들이 이제 다 밀집이 돼 있다 보니까 어머니들끼리 이렇게 초저녁에 모여서 커피 한잔 하는 타임들이 좀 대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모임하는 날 따라가게 되는데 한 아주머니께서 그 옆집 아주머니 얘기들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하고. 그 집 아들 소식 들었어? 그 애 엄마가 애가 아픈데 병원을 안 가고 무당한테 애를 맡겼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우르쿵졸쿵 듣는데 그 순간 저랑 엄마랑 눈이 마주치게 돼요. 사실 제가 꿈 얘기를 엄마한테 이미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엄마가 사실은 소금이가 어젯밤에 이러한 꿈을 꾸게 됐다.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막 이모님들 앞에서 막 떠들어요, 제가. 꿈에서 2차 저차 해가지고 내가 오빠 구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아줌마가 이렇게 했어. 이렇게 된 거예요. 다 뭔가 다들 불교 신자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들 막 이거 좀 심각하다. 한번 가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초저녁에 다 같이 몰려서 그 집에 가거든요. 가가지고 나와보라고. 응? 지금 어떻게 된 거냐고 막 이제 배를 이렇게 누르고 막 귀찮게 하니까 결국엔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나왔는데 아주머니가 아니신 거예요. 예? 그 오빠의 아주머니가 아니고 제가 꿈에서 봤던 그 아줌마가 나오신 거예요. 한복 입은 아주머니가 나오셔가지고 귀찮게 뭐 하는 거냐, 당신들이 뭐 이 애를 지켜줄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막 함부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상황이지? 내가 꿈에서 본 아줌마가 왜 여기 계시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와중에 그 뒤에 따라서 그 오빠의 어머니가 따라 나오셨거든요. 네? 근데 그 어머니 등 뒤로 까만 형체들이 이렇게 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제 눈에는. 그래가지고 저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그 아주머니가 이미 눈에 초점이었고 약간 판단력을 이미 잃은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어린 상황에서 봐도.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엄마 뒤에 숨어 있는데 그때 이제 동네 아주머니들 여러분들 중에서 한 분이 갑자기 막 소리를 질러요. 아니 우리 소금이가 그런데 꿈에서 아들 죽어간다 하더라. 이 무당 때문이다. 막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그 아주머니한테 이제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이제 소리를 친 거겠죠. 근데 갑자기 그 무당 아줌마가 저를 진짜 죽일 듯이 노려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갑자기 그 뒤에 있던 아주머니가 하는 말씀이 저희더러 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 우리 아들은 잘 있고 알아서 해결을 할 거니까 당신들은 가도 된다. 괜찮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쩌겠어요. 얘가 이렇게 떠드는 꿈 얘기만 믿고 이렇게 뭐 할 순 없잖아요. 뭐 증거가 있거나 뭐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에피소드처럼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그냥 그렇게 이제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나게 되는데 갑자기 이제 동네 몇 분 아주머니들이 아침 일찍 저희 집 막 찾아와요. 소금이 일어났냐고. 소금이 지금 깨어있어?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집에 지금 있어. 근데 무슨 일이냐.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옆집 오빠가 죽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찰들이 왔고 수사 중이다. 이렇게 죽은 게 사실 그 무당 여자가 꾸민 짓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당에게는 사실은 얘기를 들어보니 아들이 하나 있었고 많이 아팠었대요. 그 무당 여자의 아들이. 근데 이제 병원을 가도 방법이 없고 뭐 손을 쓸 수가 없었다. 그랬는데 이제 기운을 바꾸기 위해서 약간 재물이 될 아이를 찾고 있었던 거래요. 근데 이제 때마침 옆집 아주머니를 이렇게 건너 소개를 받게 됐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걸 좀 악용을 해가지고 사실 옆집 오빠는 뭐 큰 병도 아닌데 약간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게 아닌가, 그 아줌마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오빠는 좀 아쉽게 갖게 됐고 그 이후로 이제 동네 아주머니들이 약간 저의 예지몽을 좀 엄청 믿어주시게 된 계기가 됐었고. 야, 이 정도면 안 믿고는 좀 못 보이겠는데요? 그렇게 해서 좀 사실 좋은 예지몽도 많아서 또 많이 믿어주셨고 그런 예지몽도 좀 많다 보니까 좀 신뢰하게 되시면서 저한테 막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셨어요. 약간 진짜 반무당이 된 것 마냥. 그랬는데 반면에 사실 저는 그 일로 약간 귀신들한테 좀 괴롭힘을 더 많이 받게 됐던 계기도 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남의 그거에 관여를 했으니까. 네네. 그때부터. 네. 그래서 다른 또 사건들이 이제 그 집에 살면서 또 많이 겪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 옆집 오빠가 죽은 뒤로 검은 기운들이 더 많아졌어요. 저희 주변에, 제 주변에. 그래서 사실 제가 잠도 잘 못 자고 뭐 이렇게 거의 실눈을 뜨고 자고 뭐 불을 켜고 자고 항상 그게 무한 반복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루는 잠을 자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이제 방문을 열게 돼요, 제가. 예. 근데 문 앞에 엄마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안 자고 여기서 뭐해? 라고 했는데 눈을 위로 까 뒤집은 채로 저를 노려보고 서 있는 거예요. 예. 그냥 이게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앞뒤로 이렇게 흔들거리면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저를 노려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순간 뭐지 싶었지만 사실 저도 이제 잠결이다 보니까 화장실은 너무 급하고 하니까 엄마를 옆으로 이렇게 밀치고 화장실로 먼저 뛰어갔어요. 그래서 시원하게 볼일을 보고 다시 문을 열었는데 그 앞에 엄마가 다시 서 있는 거예요. 다시 앞뒤로 막 흔들면서 노려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부터는 이미 이제 저는 정신이 들었겠죠? 그래서 온몸이 막 털이 서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엄마 왜 그러고 서 있어? 엄마도 화장실 갈 거야? 막 이러면서 나 지나가게 좀 비켜봐 막 이렇게 했더니 미동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차 비키라고 소리치고 진짜 도망가듯이 엄마 옆에 이렇게 틈을 비집고 화장실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뒤를 딱 돌아봤는데 엄마가 그대로 돈 채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앞뒤로 저를 쳐다보면서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제 방으로 뛰어가가지고 문을 걸어 잠갔어요. 혹시나 들어올까봐. 예. 우리 엄마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되게 막 방문 앞에서 고민을 하다가 한 시간이 좀 지났겠지. 이제 엄마는 방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다시 방문을 살짝 열었는데 발이 보이는 거예요. 발. 그냥 눈을 내려 깔았는데 발이 딱 보이고 엄마가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문 앞에 바짝 붙어서. 그래서 이게 너무 무서우니까 뭐 어쩌지 막 고민을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침대에 앉아가지고 있다가 결국엔 제가 잠이 들었고 다시 아침이 밝아왔어요. 그래서 너무 무섭지만 다시 문을 열었고 거실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부엌에서는 이제 아침을 준비하는 그 엄마가 도마에 칼질하는 소리가 다다당 들리는 거예요.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해야겠다. 칼질하고 있는 엄마한테 옆에 가가지고 엄마 어제 왜 그랬어? 응? 어제 엄마 2차 저차 해가지고 그런 행동을 했다고 막 이렇게 엄마한테 막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쳐다도 보지 않고 그런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야 엄마 내가 분명히 봤어. 엄마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엄마가 이렇게 했잖아 라고 하니까 엄마가 갑자기 칼질을 탁 멈추는 거예요. 탁 멈추더니 진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얼굴로 하더니 안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 순간 너무 놀라가지고 울음이 터진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다시 방으로 들어갔는데 어쩌다 보니까 또 잠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다시 엄마가 깨우는 소리에 다시 일어났거든요. 근데 다시 아침인 거예요. 날이 지나지 않은 아침. 너무 이상한 경험이었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다시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했었는데 엄마 혹시 기억해? 이거 혹시 내가 꿈만 꾼 건가? 이게 진짠가?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엄마가 엄청 황당하다는 말투 무슨 소리야? 그 개꿈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순간 지금 엄마는 진짜 엄마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런 일이 있으면서 그 이후에도 그 집에 살면서 많은 일들이 좀 일어나요. 가장 임팩트가 있었던 경험 중에 하나는 엄마가 저를 물건한 적이 있어요. 갑자기. 그래서 내가 왜 이걸 봤는지 뭐 잘못이 있었던 게 아니라 난데없는 그런 씻겨주시다가 그랬었고 그러다가 또 한 번은 이게 샤워 물이 막 위에서 내리면은 숨을 쉬기 힘들어서 막 입을 막 크게 벌리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바가지 채로 물을 위에서 막 끼얹는 거예요. 엄마가 갑자기 씻기다가.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엄마가 이래저래 해서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엄마가 이처저처 해서 그랬었잖아. 기억나? 하면은 무슨 소리야 기억조차 없고 내가 그런 적이 언제 있어.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그 전에 만났던 거는 엄마가 아니라 귀신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족의 모습으로 귀신들이 많이 또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맞아요. 아니 보통 일들을 겪으면서 사신 건 아니네요 보니까. 희한하게 좀 그런 일들이 좀 많았었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귀신이라기보다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형체가. 그럼 또 다른 경험은 어떤 게 있었나요? 다른 경험은 제가 처음에 예지몽을 좀 자주 꾼다고 한번 맞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저한테는 이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지금은 다 돌아가셨는데 제가 정말 사랑하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꿈을 꾸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외할머니가 어느 날 꿈에 나오셔가지고 제가 자주 이게 수영을 하고 놀던 강 건너편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는 사과나무 한 그루가 있었고 그 옆에 할머니가 서 계시는 거예요. 예. 빨간 사과가 엄청 많이 열려 있는 거죠. 근데 그걸 하나를 따더니 줄 테니까 건너오라는 거예요, 저보고. 근데 어린 마음에 저는 할머니는 좋지만 사과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래서 나 사과 싫어해서 싫다 그랬거든요. 그때 할머니가 손으로 이렇게 반대편으로 가라 하는 거 있죠. 이렇게 하시더니 돌아서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강 너머로 혼자 사과를 챙겨서 멀어지셨고 꿈에서 깼는데 그날 밤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연락을 받고 저희가 이제 가게 되거든요. 누군가가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게 꿈을 꾸시네요, 보니까. 네, 그래서 갔었는데 이제 그게 완전 좀 시골이었어요. 근데 네. 이제 뭔가 시골은 옛날 장을 하다 보니까 약간 파티 형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뭔가 검은 양복에 되게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네. 근데 완전 파티가 열린 것처럼 동네 주민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바글바글한데 귀신도 바글바글한 거예요. 집 안에는 없고 그 담벼락 근처로 바글바글한 거예요. 귀신들이. 근데 갑자기 이제 그 한 주민분이 술을 너무 과음하셔가지고 그 약간 제사를 하고 나서 제사밥 문 밖에 이렇게 내놓잖아요. 아, 네. 근데 그걸 엎어요. 갑자기 그 엎는 순간 제가 너무 화가 났는데 그 길로 밖에 있던 귀신들이 안으로 자라라락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밥상에 엎어지는 순간. 그러더니 파티가 열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파티가 열린 상황에서 저는 너무 혼란스럽고 그래서 원래 장은 이런 장인가 보다 생각하면서 뭐 그때 별 생각은 안 했어요. 하도 그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장을 끝내고 다시 복귀를 하고 또 좀 한 1, 2년이 지나고 나서 또 꿈을 꾸게 되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외할아버지가 사용하시던 사랑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랑방에서 저랑 할아버지랑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삼배옷을 꺼내서 막 입으시는 거예요. 삼배옷을 이렇게 갈아입으시더니 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서 저더러 아이고 우리 예쁜 소금이 우리 소금이 건강하게 잘 자라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해주시고 문 밖을 나서시는데 신발을 신진 않으세요. 그냥 덧벗이는 신은 채로 나가시더니 갑자기 근데 문 앞을 탁 나갔는데 삼배옷을 똑같이 입은 어린애가 서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를 마중을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또 저는 어린 마음에 할아버지를 너무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왜 쟤랑 놀아주려고 하냐. 나 싫다고. 할아버지 보내기 싫다고. 막 그렇게 해요. 근데 할아버지가 다시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근데 나는 꼭 가야 한다 지금. 가야 하니까 소금이는 여기서 잘 지내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막 울어요 제가. 쟤랑 놀아주고 할아버지 너무 밉다. 막 그렇게 하는데 할아버지가 그냥 이 아이랑 꼭 가야 한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멀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며칠 뒤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돼요. 그런 꿈들을 꾸게 됐습니다. 네, 확실히 그 저승사자라는 그 개념 자체가 네네네. 꼭 우리가 생각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네. 어린아이로도 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형용을 해서 만들어낸 거지 사실상 네네. 모습이 없다 아니면 여러 가지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네. 예지몽도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많이 맞는 경우가 있고 누군가의 죽음이잖아요. 지금 네네. 대부분 꾸시는 게. 네네. 그러면 실제로 귀신을 보셨을 때 어떤 경험이었고 느낌이었는지 한 번 더 말씀이 가능하실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귀신인지 사람인지 그거를 정말 그 당시에는 못 느꼈는데 이제 사실 이런 돌비 공포 라디오를 듣거나 사실 제가 무서운 얘기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듣다 보니까 내가 이때까지 경험했던 거는 사실 빙이나 귀신이나 이런 것들이 맞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던 거고 예. 뭐 이렇게 계속 10대 때는 좀 그런 것들을 더 많이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저승사자 아까 키워드 말씀 주셔가지고 생각난 게 딱 그냥 저승사자였구나 했던 사건이 하나 있긴 있어요. 그 사건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는 제가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인데 학교를 좀 늦게 마치고 귀가하던 길에 엄청 깜깜한 늦은 겨울 시즌이었거든요. 그래서 해가 빨리 지잖아요. 그래서 춥기도 춥고 정말 깜깜한 그런 곳이었고 약간 저희가 사는 집 자체도 거의 산 정상급에 있는 아파트 단지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좀 많이 어두운 편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아파트에 딱 도착을 했었을 때 저희가 아파트 위치가 정말 단지에서도 정말 깊숙한 곳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코너를 이렇게 틀면서 딱 저희 아파트 라인이 딱 보이는데 제 앞에 어떤 할아버지가 저희 아파트 라인 안으로 들어가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워낙 평소에 이상한 경험도 많고 여러모로 겁도 많은 편이다 보니까 낯선 사람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진짜 극도로 꺼려하던 시기였어요, 제가. 어쨌든 그래서 저 할아버지가 먼저 올라가고 나면은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밖에서 조금 기다리면 되겠다 해서 막 대회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한 몇 분 흘렀을까 이제 올라갔겠지 싶어서 아파트 라인으로 들어와가지고 엘리베이터 딱 누르려고 하는데 1층에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아파트 라인을 나온 사람도 없고 단 한 명도 진짜 없었거든요. 그 시간 늦은 시간이기도 했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엘리베이터를 탔다면은 뭐 몇 층이라도 이렇게 멈춰 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뭐 오작동이거나 아니면은 누군가 이제 내려오려고 1층을 눌렀다가 타질 않아서 뭐 멈췄거나 뭐 그런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단순하게. 그래서 다시 열린 버튼을 눌렀는데 동시에 그 할아버지가 엘리베이터 문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싶은 거죠. 할아버지라서 이게 누르는 법을 잘 모르시나? 막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는데 뭔가 기운이 이상한 거예요. 제가 사실 좀 많이 느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아는 척을 하거나 이렇게 놀란 티를 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에 제가 핸드폰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통화하는 척을 해서 전화가 왔다는 것처럼 그래서 나 집에 왔지 뭐 이러면서 막 통화를 하면서 다시 밖으로 나갔거든요. 근데 그 순간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조금 더 배회를 하다가 진짜 그냥 할아버지가 누르는 법을 몰라서 그러고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몇 분이 흘러가지고 다시 갔는데 9층에 딱 있는 거예요. 드디어 올라갔구나. 안심을 하고 다시 열린 버튼을 눌렀는데 서 계시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뭐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바로 뛰쳐나왔거든요, 밖으로. 근데 그 당시 이제 저희 부모님도 자영업을 하고 계신 터라서 뭐 이렇게 집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그냥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갑자기 저 멀리서 노란색 승합차 같은 그 어린이 승합차 있죠. 약간 태권도 차량이었거든요. 근데 그 차량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관장님이 내리고 애기들도 내려가지고 이렇게 서로 인사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맞아. 태권 안녕하세요 맞아요, 이런 거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인사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좀 도움을 좀 구해야겠다 이 관장님한테. 그래서 이제 죄송한데 어떤 할아버지가 엘리베이터를 타셔가지고는 이제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 사실 이 라인에 살고 계시는 분이 아닌 것 같다. 난 너무 무서우니까 좀 도움을 주실 수 없을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흔쾌히 해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량에서 내렸던 애들은 쌍둥이였거든요. 19층에 사는. 그래서 그 쌍둥이랑 관장님이랑 저랑 이렇게 해서 넷이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요. 근데 버튼을 눌렀을 때 문이 열렸는데 어쨌든 그 할아버지가 안 계셨거든요. 예? 졸지에 저는 이제 거짓말한 애가 된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쌍둥이들도 저를 약간 이상한 사람처럼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관장님은 차 때문에 주차를 제대로 한 게 아니다 보니까 바로 가셔야 된다 하셨고 그래서 이 쌍둥이 애들하고 장인애들이 저를 약간 보호해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엘리베이터에 셋이서 타고 올라가거든요. 저는 그 당시에 14층에 살았고 걔네들이 19층에 살았기 때문에 저희 집에 이제 딱 먼저 도착을 하면서 저 집에 들어가는 것까지 보고 간다면서 애기들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안심 귀가를 하게 되는데 그날 밤 이제 잠을 자다가 제가 새벽 1시쯤, 2시쯤 이제 잠에서 깼고 그 이후부터 유독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뒤척이게 되고 창밖에서 약간 소음 같은 게 막 더 크게 들리고 좀 예민해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창밖에서 약간 고양이 울음 소리 같은 게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아파트 단지 내에는 길냥이들이 참 많고 해서 고양이가 우나 보다 싶었는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우는 거예요, 고양이가. 그래서 순간 고양이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내가 한번 나가볼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옷을 입고 딱 현관문을 나서려고 하는데 이게 묘하게 싸한 거예요. 왠지 나가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약간 저의 감을 항상 믿는 편이었거든요. 하도 그런 일들이 많고 약간 주변에서 그런 귀신을 보는 거에 대한 조언을 하도 많이 받다 보니까 저 감을 믿기 위해서 나가지 않았어요. 예. 그랬는데 다음날 한 새벽 5시? 그러니까 그 몇 시간은 안 흘렀죠.
새벽 5시, 6시쯤 밖에서 이제 엄청 소란스러운 막 소리가 나고 붉은 빛이 막 보이는 거예요. 앰뷸런스 차량들이 단지 내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그냥 학교를 일찍 나서자 싶어서 이제 부랴부랴 준비를 하고 그 막 몰려있는 차량들 앰뷸런스 있고 한쪽으로 이제 갔더니 놀이터 쪽이었어요. 근데 놀이터 쪽이 노란색 띠로 이렇게 막혀져 있는 거죠. 주변을 둘러보니까 과학수사대도 와 있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비집고 가가지고 주민분들도 몇 분 나와 계시고 막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쭤보니까 누군가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놀이터에서. 그래서 보니까 하얀 그 천이 덮인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란 건 그 옆에 어제 본 할아버지가 서 계시는 거예요. 뭐지? 아니 분명히 그 할아버지가 맞는데 저 할아버지가 뭐지? 저승사자 귀신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그래가지고 주변에 이제 그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새벽녘에 가장 높은 철봉에 이 한 사람이 목을 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되게 추운 겨울이다 보니까 이미 사후 경직이 너무 빨리 왔고 너무 이제 꽁꽁 얼어가지고 달려있는 거를 새벽 그 5시, 6시 타임에 이렇게 순찰을 도시는 타임이었고 그걸 발견하신 게 이제 경비 아저씨였던 거죠. 그래서 신고를 하게 된 거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동시에 그 할아버지는 계속 많이 쳐다보고 서 계시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더 소름 돋는 거는 이 죽은 사람이 19층에 살던 대학생 오빠였는데 어제 저를 도와준 쌍둥이네 형이었어요. 헐. 그래서 그날 엘리베이터를 마주쳤던 그 할아버지는 사실 19층을 찾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때마침 그 쌍둥이가 올 때까지 계속 1층에서 기다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때 9층에 멈췄다고 했었잖아요. 19층인데 9층으로 착각을 한 건지 이런 생각들이 막 들더라고요. 와, 이거 우연이 아닌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뒤늦게 또 알게 된 사실은 이 오빠가 이제 수능을 치르고 원하던 대학도 못 가고 뭐 여자친구랑도 헤어지고 이렇게 힘들어 하다가 이제 나를 선택하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날 주민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뿐만 아니라 새벽녘에 고양이 울음소리를 들었다 하나같이 입을 모았고 약간 그 소리가 그 대학생 오빠가 이제 목을 시간과 조금 일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죽어가던 소리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혹여나 이제 그때 제가 나갔더라면 도와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조금 아쉬움과 죄송스러움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제가 이런 네. 사연을 들을 때 네네. 이제 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네네. 그거는 전혀 왕소금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왜냐면 왕소금님이 그거를 알 리가 없어요. 네네. 예, 이미 뭐 그 당시에 무당을 하고 계시는 그런 느낌도 아니고요. 맞아요. 학생이고 뭐 그런데 근데 다 떠나서 이게 저승사자일지 아니면 단순 그 집안의 조상령이 데리러 온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때 그 할아버지의 모습이 뭐 이렇게 저승사자처럼 갓을 쓰거나 뭐 이런 그렇죠. 느낌이 아니라 뭐 조끼도 입고 계셨고 되게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의 느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했죠. 그냥 그랬었는데 알고 봤더니 모든 다른 사람들은 그 할아버지를 인지하지 못했었어요. 그때도. 저만 보고 있었더니 그러니까 데리러 온 게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하는데 네네 맞습니다. 오늘 왕소금님께서 이야기의 전부를 들려주신 건 아니에요. 아직 하실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 보니까. 근데 어찌됐건 오늘 처음 참여를 하시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사연들을 앞으로도 좀 들려주실 것 같은데 오늘 첫 참여지만 굉장히 우리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을 집중을 시켰단 말이죠. 그리고 그거는 왕소금님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심에 있어서 집중을 하고 몰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고 상상을 하게끔 만들어주시는 거는 소금님의 능력이고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또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피곤하실 텐데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얼른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왕소금님께서 이렇게 잘 이야기를 깔끔하게 들려주시고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상상할 수 있게끔 이야기해 주신 거는 다 왕소금님의 또 개인적인 능력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오늘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으실지는
차근차근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 같으니까 꼭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